안녕하세요. 강원 테크노파크 융복합 혁신시연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재현 과장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규제 특구, 규제 발굴 및 특구 지정,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강원도 혁신사업 육성, 첨단산업과 관련돼서 혁신사업 육성을 저는 주로 관련돼서 규제 발굴 및 신규 사업 기획, 그리고 관련돼서 규제가 있는 경우 특구 지정을 위한 R&D, B&D 사업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컨설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강원도 특구 사업과 관련돼서 첨단 산업을 하고 있던 것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도 외에 있는 기업들이 도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부족한가요? 35초. 이 정도면 굉장히 제가 말이 좀 버벅거려가지고. 네, 좋습니다. 가장 애를 먹고 있는 법은 항상 오래됐어요. 한 15년 정도부터 계속 법을 바꾸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법은 이제 의료법 34조라고 해서 원격 의료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고 아직도 법이 안 바뀌고 있고, 잠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도 가장 어렵고 갈등이 있는 문제로서 기억이 남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엑스레이 기계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가 병원 밖에서는 찍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방사선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업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저설량으로 만들어서 고해상도에 나올 수 있는 기술 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와 관련된 실증과 안전성을,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최근에 작년 2021년에 이제 복지부에서 이 내용을 허가해서 의료법 개정을 하겠다는 결의를 받고, 현재 그 기업들은 이제 임시허가까지 이제 나서 판매를 하고 외부에서 찍을 수 있게끔까지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기업과 TP하고 같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기억에 남고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먼저는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관들, 그다음에 실증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업하고 이제 앉아서 찍을 수 있는 장소를 같이 섭외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특구로서 법으로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복지부와 중기부와 이 이제 사이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좀 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홍보도 계속 해드리고,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역할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임시허가라는 부분도 나오고, 기업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1,700억이라는 투자 유치도 지금 나와가지고 올해 뉴스도 많이 나오고,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원격의료법은 이제 법 자체를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의사와 의사 간에만 원격의료가 통하게 되어 있고, 의사 간호사 아니면 의사 환자 이런 같은 원격의료가 안전성이라는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의사협회하고도 아니면은 NGO 단체라든가 해서 굉장히 원격의료법을 많이 반대해왔고, 그다음에 의료 영리화다 이런 얘기로 해서 집단 간의 갈등이 이제 정부하고 많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저희도 이제 그런 상태에 많이 놓여져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문제는 저희 TP 안에서도 이제 해소할 방법은 없고, 이제 정부와 민간 단체와 이제 국민의 여론이 이제 형성돼야 되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이 여론들이 이제 바뀌고, 국민들도 원격 의료의 이제 범위라든가 기술적인 한계와 행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는 원격 의료에 대한 여론도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항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처음 이제 들어왔어요. 2019년도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실증이라는 거를 이제 실증을 원격 의료를 비대면 의료를 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계획서에서 착수하는 날짜가 2020년 이제 5월 달부터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제 각 언론사와 신문사와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저희도 난리가 나고 도도 난리가 나고 중기부까지 해가지고 각 인터뷰들 어떻게 할 것이냐, 원격으로 반대에 관련된 기사도 갑자기 터져 나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는 기사들은 다 나왔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업무를 하기 초기 단계여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서 많이 좀 난감해 있었던 거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직업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편집을 좀 하는 양식이 있어요. 어떤 문서를 받게 되면은 현재 기획서, 보고서 아니면 어디에 나와 있는 서류에 대한 양식을 워낙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서를 보더라도 아니면 가볍게 쓴 문서라도 꼭 뭐 줄간격을 맞춰야 된다거나 아니면 맞춤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편집증 그런 과한 편집증은 아니지만은 그런 이제 편집에 관련된 직업병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고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면은 혼자서 되새기거든요, 말을 되새기다 보니까 혼자서 하던 혼잣말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 말을 꺼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혼자 했던 생각들이 이제 저도 모르게 밖으로 나오는 경우들, 이런 이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직업병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직업병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기업한테는 그런 얘기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강원도 내에 강원도 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강원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벤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장 단계별로 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지원 내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업분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항상 강원도 테크노파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희 유사한 기관은 뭐 춘천바이오산업지원원 아니면은 그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관들 안에서 그런 사업 공고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관의 홈페이지, 강원도 내 기관의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이런 사업을 참여하고 싶거나 공부를 해가는 친구분들한테는 완전 서울 대기업, 서울 수도권의 기업들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강원도 내에도 많은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인재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본인의 하고 싶은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공부와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울 경기도만 보지 마시고 강원도 내에서도 많은 기관들에 있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가 첨단 산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밀고 있어요. 뭐 이모빌리티, 그 다음에 뭐 양자역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수요 에너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이제 어떤 사업들 간에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뭐 디지털 헬스케어도 데이터와 전환이 돼서 다시 기기가 만들어진다거나 서비스가 된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패션이라든가 아니면 양자라든가 어떤 이런 모든 분야도 데이터가 되고 다시 데이터를 정보 처리하고 분석해야 되는 관계들, 이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분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나 규제의 특구에서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분석에 대한 통찰을 좀 가져보는 경험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흔히들 원격 의료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원격 의료도 이제 하나의 이제 서비스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건 의료라는 분야가 예전에 수기화됐던 부분들이 디지털화 됐다는 부분들 전산화시키고 데이터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바이오마커라든가 생체 정보 측정하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화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분석돼서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가 접목된 보건 의료 산업, 이거에 요즘에 이제 융합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한 원격 의료라는 사업 자체를 2000년 초반부터 98년도, 99년도부터 강원도는 격오지 대상이라서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뭐 ULS, ELS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래서 강원도 첨단 산업의 혁신 산업 중에 가장 큰 일환 중에 하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강원도는 가장 우선적인 거는 실증을 가장 많이 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되어 있는 입지는 강원도가 어느 타 지역을 얘기하더라도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하면은 보통 지금 현재도 원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아니면 의료기기 이러면은 강원도를 먼저는 1순위로 뽑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인지도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시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서 안에는 중앙학교 면역 시스템이라는 이제 서울대 며칠 전에 그 인터뷰를 하셨던 데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있던 키스트에서 천연물 소재 관련돼서 현재 최근에 저희 팀에서 사업을 이제 강원도, 평창군, 그다음에 TP, 그다음에 GBST, 그다음에 키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라는 사업이 진행을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CNA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선정해서 이제 R&D 사업 과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규제와 관련돼서 그린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규제가 있으면 규제 해소를 위해서 규제 특구 지정을 한번 해보는 걸로 저는 이제 차후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진행을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그거를 딱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지금. 우선은 강원도에는 공장이 없는 그 제조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식품과 관련된 그린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산업적으로 육성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뭐 GBST라는 이제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대 평창에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연구와 가장 고급 장비들이 있어 고차원의 장비들이 있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강릉의 키스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천연물 소재에 관련된 1,500개 이상의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제 구축되어 있는데 이런 자원들을 이제 활용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먼저는 좀 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춘천에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먼저는 그 길을 먼저 잘 가고 있고요. 이제 그거와 같이 연결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벤처를 만들 수 있는 분들, 기업이 생성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엮어주는 관계가 같이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민은 많이 됐는데 다시 갈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가야죠. 이 길을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중도 포기라는 것도 또 많이 생각은 해봤었는데 제가 이 길까지 오면서 그 길을 다른 길을 가더라도 또 그 길에서 또 이렇게 고민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다시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 길에서 끝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현재는 여기 일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했는데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길 끝에 어디까지가 있을지 그래서 다음 생애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길을 다시 아마 그 길을 다 못 걸었기 때문에 걸을 것 같고 혹시나 만약에 제가 제 2회 인생차를 겪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뭐 고인물 뭐 아니면은 더 오래됐다면 구정물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다음 생에서는 이 사업보다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발전시키면서 계속 다녀보고 싶어요. 그게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아직은 못 가보다 보니 지금은 다음 생에서도 선택하고 싶습니다. 10년 후에 지금처럼 어떤 일을 하고 지금 아마 분야 저도 이제 저희도 인사이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분야에서 지금 현재 규제 사육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그린 바이오 사업을 이제 좀 그때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10년 후에 저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관의 입장 저희 지금 현재 기관의 입장에 봤을 때는 또 어느 부서에 뭐 팀원이라든가 팀장으로 해서 또 열심히 뛰어다니겠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막 40이니까 한 50대도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때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또 기획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또 아니면 만들고 이런 단계가 그때까지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오토메 오준호 대표님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셔서 실증을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는데 너무 애쓰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뭐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투자 유치 받았던 부분들 저희한테도 매우 고마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에 저희도 나름의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루었다는 걸 축하드리고 향후에 이제 뭐 임시허가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임시허가 이후에 이제 사업화로 이게 더 매출이 증대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업의 성공이 더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로 오시는 공장 부지 설립이라든가 공장 설립과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원주시와 아니면 강원도와 얘기를 진행하면서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주로 공장이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그때까지 좀 힘드시더라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